이라크와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끝난 후 현재 경기 후 폭발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스타인 손흥민은 과부하 부상으로 여전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이전까지 모두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승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이라크전에서 출전했다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대표팀 내부의 한 소식통은 팀 내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다고 밝혔으며 그 주된 원인은 부상으로 쉬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오만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이강인이 손흥민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4차전에서 이라크를 3-2로 꺾으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2위 이라크와의 격차를 벌리고 조 1위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라크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후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했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강인은 10월 15일 저녁 8시에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4차전에서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이강인은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후반 40분 홍연석으로 교체될 때까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는 황인범과 함께 중원에서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상 역시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이 경기는 매우 중요했고 우리 모두 정말 최선을 다했다. 코칭 스태프도 좋은 경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셨다.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력과 결과를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죠. 손흥민을 대신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팀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경기를 모두 이기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감독은 경기 후 이강인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한 선수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 중 강한 마크를 받은 것에 대해 당연히 팀에는 항상 마크를 받는 선수가 있다. 하지만 상대팀에서 2에서 3명의 선수가 저를 마크한다면 그만큼 다른 동료들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경기에서도 상대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제 동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팀은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번의 연승을 통해 팀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선수들은 매우 단결되어 있고 코칭 스태프도 훌륭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모든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라크전에서 이강인은 종종 뒤로 물러나 경기를 조율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저는 공을 자주 만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제가 뒤로 물러난 덕분에 오른쪽 윙에 공간이 생겼고 이것이 첫 골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의 치열한 경기 후 한국 대표팀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관련된 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과 대표팀에 가까운 기자들에 따르면 이강인의 발언으로 인해 팀 내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대표팀의 스타인 손흥민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승리 후 열린 작은 축하 자리에서 이강인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죠. 동료들 앞에서 그는 보세요. 흥민이 형이 없어도 우리 잘했잖아. 어쩌면 더 잘했을지도 몰라. 동의하지 않나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팀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후배 선수들에게 늘 모범이 되어온 인물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존재 없이 팀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표팀 내 많은 선수들이 이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강인이 손흥민의 공헌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로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팀워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강인의 발언으로 인해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강인의 논란이 된 발언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며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손흥민의 공헌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의 자만심은 많은 팬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강인이 동료들,
특히 손흥민 같은 선배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팬들은 만약 이 갈등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표팀의 사기와 단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대표팀 선수들 역시 이강인의 행동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비록 유망한 젊은 선수이고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과 같은 선배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익명의 선수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을 위해 헌신하며 지치지 않고 뛰어온 선수이다. 그의 결장은 부상 때문이지 우리가 그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강인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부는 팀의 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월드컵 예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강인은 대한민국 축구의 유망주 중 하나이지만 팀 내 관계를 잘 다루고 선배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팀 동료들과 팬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팬들은 이 갈등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에서 팀워크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팀은 단지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간의 화합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한편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퍼지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핫스퍼의 치크는 16일 토트넘이 손흥민의 후계자로 불리는 선수를 찾고 있으며 런던 내 경쟁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슬란드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하콘 아르나르 하랄드손으로 현재 리그왕 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 중이죠. 하랄드손은 뛰어난 이동 능력과 창의력으로 신세대 그리즈만으로 불리며 뛰어난 득점 및 어시스트 능력으로 유럽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하랄드손을 손흥민의 장기적 대체자로 보고 있으며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기에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베레치 에제를 대체할 선수로 하랄드손을 보고 있으며 두 구단 모두 최근 스카우트를 보내 그의 경기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하랄드손은 최근 발부상을 당했지만 여전히 여러 유럽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의 계약 연장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시즌 동안 팀을 이끌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토트넘 역사상 두 번째 선수가 되었고 84개의 어시스트로 클럽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대신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미래는 불확실해졌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대형 구단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페인 매체 블라우그라나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그와의 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흥민이 첫 대형 타이틀을 거머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자유계약으로 여러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페란 토레스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죠.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에 합류한다면 그는 라리가 우승뿐만 아니라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나. 또한 바르셀로나의 감독 한지 플릭은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던 시절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던 적이 있어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공격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토트넘과 여러 대형 구단들 사이에서 관심의 중심에 있으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이 손흥민의 장기적 대체자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